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에 대한 리뷰고요. 최신 개봉작이니까 스포를 주의하시고요. 아무튼 이제 이 영화가 개봉하는 그 광고를 보고 야, 참 그 죽지도 않고 돌아온 또 닌자 거북이들 생각이 들었고, 이 최신 개봉작 얘기를 하기 전에 닌자 거북이에 대한 또 이제 그 어린 시절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추억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뮤턴트 대소동 본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닌자 거북이 프랜차이즈도 보니까 1983년에 이제 최초로 코믹스판으로 나왔던 원작이 83년이 또 둘리도 83년에 나왔는데 뭔가 이 녹색 이 생명체들이 83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참 또 이 원조 거북이들은 일단 다 승질들이 다 더럽고 일단 인상들도 별로 좀 좋지가 않아. 되게 이렇게 사납게 생겼고, 일단 또 눈에 이제 그 눈동자가 없는 검은 자가 없이 그 배트맨 그 애니메이션판처럼, 저는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이 원작의 그 설정들을 좀 알고 나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, 이제 왜냐면은 보통 저도 그렇고 이제 제 나이대 분들이 기억하실 닌자 거북이는 이제 그 TV 애니메이션판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실 거기 때문에, 닌자 거북이 하면 대표가 되는 그 이미지가 그 TV 애니메이션판이었고, 그래서 다 이제 각자 이제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, 보라색 각자 이제 그 컬러가 부여되어 있는 그 원조 거북이들은 그 색깔 구분도 없어요. 다 그냥 빨간색 안대로 통일되어 있고 따로 컬러가 뭐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들고 있는 무기만 이제 다르고, 사실 뭐 외형이나 그런 거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제 나이 때 다른 분들이 기억하실 그 TV 그 주제가가 아주 절대 평생 잊을 수 없는 주제가죠. 때문에 게임으로도 참 많은 시리즈가 나왔고, 특히 이제 코나미에서 발매했었던 이제 그 횡스크롤 액션 시리즈들이 지금 해도 게임성들이 좀 괜찮고, 이제 뭐 그 페미컴으로 나왔던 것도 괜찮고 아케이드 버전도 되게 유명하죠. 또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결국 또 그놈의 이제 또 대전격투 유행을 따라가느라 이제 후반부에는 막 대전격투 시리즈도 몇 개 나오고 했는데, 일단은 그 아케이드판이랑 이제 그 페미컴판의 그 횡스크롤 액션 이제 방식의 닌자 거북이 게임이 가장 좀 클래식 취급을 받고, 그 최신작으로 코나미에서 만든 건 아닌데, 코나미는 그냥 이제 과거 합본판을 또 콜렉션 버전으로 해서 이제 나왔고, 좀 신생 개발사가 약간 좀 옛날 그 과거의 이제 코나미 버전들의 좀 이제 오마주를 담아서 또 횡스크롤 액션 그래픽도 약간 옛날 16비트 풍으로 도트풍으로 해가지고 발매된 게 있죠. 슈레더의 복수라고 해가지고, 저는 그래도 그 슈레더 복수 그거 되게 좀 재밌게 해가지고 확실히 옛날 그 느낌도 살리면서 액션 게임으로서도 꽤 나름대로 잘 만든 편이라 가지고 한동안 좀 재밌게 했습니다. 게다가 또 선택해서도 에이프릴로도 또 싸울 수도 있고, 어쨌든 지금 또 DLC가 최근에 추가돼가지고 이제 또 많은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참 그런 뭐 애니와 게임과 그렇게 다 미디어 믹스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고, 90년대 모탈 컴뱃 실사 영화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뉴라인 시네마가 닌자 거북이 실사판 영화를 이제 한 3개인가 찍었었죠. 저도 어릴 때 그 1편은 비디오로 빌려봤습니다. 2, 3는 안 본 것 같은데 1편은 확실히 비디오로 빌려봤었고, 또 이것도 뭔가 또 이 모탈 컴뱃과의 또 접점이 있는 게, 이제 옛날 그 닌자 거북이 실사판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거북이 이제 옷을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. 이제 옛날에는 뭐 CG가 없기 때문에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, 또 이제 모탈 컴뱃에서 이제 루캉 연기를 했었던 박호성님께서 라파엘 역을 하셨었죠.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어쨌든 또 이거 활발했던 그런 뭐 애니메이션과 이제 실사 영화 이후에 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뭐 그렇게 닌자 거북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일이 또 한동안 없었는데, 어쨌든 또 그것과는 별개로 계속 2000년대에도 뭔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실사 영화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. 저도 이제 그 2014년과 2016년에 나왔었던 이제 닌자 터틀 실사 영화는 이제 봤었고, 애니메이션 중에서 배트맨 대 닌자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봤었습니다. 언제부턴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나올 때는 이제 닌자 터틀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아무래도 저는 왠지 이게 조금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닌자 터틀 정이 안 가. 닌자 거북이가 더 왠지 정감이 가고, 닌자 터틀은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안 사는 느낌이네. 나에겐 닌자 거북이가 더 정감 간다. 그래서 아무튼 뭐 닌자 거북이 프랜차이즈는 계속 장수하면서 이제 또 오랜만에 올해 이렇게 9월에
닌자 터틀 이제 뮤턴트 대소동이라는 또 신작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이제 이것도 그 몇몇 댓글에서 이거 뭔가 약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약간 삘 난다 이제 그런 댓글을 본 것 같은데, 확실히 일단은 이 어쨌든 3D 애니메이션이니까 이제 그래픽적으로 약간 이제 좀 아트웍적으로 지금 뭔가 제가 보면서 혹시 그 약간 미국 쪽이 3D 애니메이션이 약간 이제 요런 스타일이 대세가 됐나, 약간 유행이 됐나 좀 생각이 드는 게, 같은 질감의 이제 CG를 넘어서 가지고 2D 예술 정말 뭐 그림의 느낌을 이렇게 3D 그래픽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세가 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닌자 터틀도 굉장히 일단 그래픽적으로 막 어떤 장면은 되게 약간 수채화 아니면 막 정말 그 스케치에 거친 느낌? 뭐 그런 느낌이나 이제 약간 클레이 애니메이션 필도 나고 손으로 그린 듯한 막 그런 어떤 붓터치의 느낌 막 이런 그런 색깔을 굉장히 잘 살려가지고 정말 뭐 애니메이션 이제 아트웍적으로는 점점 이런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,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유니버스에서 제가 약간 되게 아티스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일단은 아티스틱합니다. 감탄스럽고, 뭐 스토리는 이제 저는 이제 요번에 다 보고 나서 이건 정말 이 최신 트렌드로 만들어진 닌자 거북이로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. 그러니까 솔직히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정말 지금 2023년 지금 가장 최신의 트렌드가 엄청나게 반영된 이제 설정과 스토리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, 닌자 거북이들의 설정도 티네이지 뮤턴트 닌자 터틀이니까 어떤 거북이들의 그 성격이나 마치 내가 약간 그 미국 10대 학교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, 캐릭터들의 일단 뭐 체형도 다 약간 이렇게 좀 차이를 줬고,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솔직히 다 똑같이 생긴 네 마리인데 그냥 이제 정말 색깔만 다른 이제 그 안대로만 이제 돼 있었는데, 정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거북이들의 뭐 성격의 차이나 이제 체형의 차이 이제 이런 거를 다 또 변화를 줬어요. 근데 이제 그 전작들 시리즈에서도 이제 뭐 도나텔로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, 개인적으로 안경 낀 건 좀 별로라서 거북이가 안경 낀 거는 이제 아마 이제 안경 끼운 거는 이제 원체 도나텔로가 이제 옛날 그 애니메이션판도 이제 기계 덕후였고, 약간 얘가 이제 좀 약간 브레인 이제 뭐 과학 이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약간 너드 캐릭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안경을 씌운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좀 안경이 좀 불어라 가지고, 또 이제 그 네 마리의 성격이 각각 각 작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이제 일단 리더인 이제 레오나르도 파란색 리더답게 약간 조금 침착하고 이제 확실히 좀 그런 성격이었고, 이제 라파엘은 좀 열혈한이었고 빨간색, 확실히 안대가 빨간색이라 그런가 약간 열혈 캐릭터였고, 이제 미켈란젤로 노란색 얘는 약간 이제 까불이 개그 이런 스타일이었고, 이제 도나텔로가 이제 지식을 담당하고 약간 이제 과학 뭐 이제 컴퓨터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다뤘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성을 조금 더 이제 약간 더 극대화시킨 느낌이 있었고, 스토리가 이제 제가 왜 최신 트렌드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엄청 거슬리는 건 아닌데 뭐 나름대로는 괜찮게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를 담았다고 생각하고, 닌자 거북이를 통해서, 왜냐면 애초에 여기도 이제 뮤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닌자 거북이들이 실제 TV 애니메이션도 이제 처음에 에이프릴이 닌자 거북이들을 봤을 때 막 기절하기도 했었고, 이제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그 엑스맨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뮤턴트들이 약간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고 막 좀 괴물 취급당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막 그 60년대 어떤 그 인종 차별 이제 그거를 약간 그렇게 만화로 빗대서 표현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, 이제 이것도 요번 2023년 닌자 터틀이 약간 이 닌자 거북이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또 어떤 그 다름을 좀 인정하자 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. 저는 뭐 그냥 이 이야기 자체의 뭐 연출이나 그런 의도 같은 거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다만 뭔가 좀 이제 이번 2023년에 이 아트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조금 또 이거를 좀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, 이제 주요 인간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약간 이게 컨셉이, 이거는 이제 애초에 이 작품을 제작할 때부터 제작진들이 이게 어글리를 컨셉으로 잡은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, 제가 좀 충격을 정말 받은 거는, 이제 또 저처럼 또 옛날 그 TV판을 봤던 사람들은 에이프릴이 좀 이제 미녀 캐릭터였는데, 전 요번에 이제 에이프릴을 보고 좀 약간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솔직히 이게 좀
네, 이런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나의 에이프릴은 이렇지 않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에이프릴을 과거 TV 판에 비하면은 이게 누구세요 수준으로 달라져 있는 뭐 어차피 뭐 이거 별개의 작품이니까 그냥 그래 뭐 다른 설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만은 좀 이건 약간 너무 뭐 좀 작정하고 약간 이렇게 그 비호감으로 디자인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좀 그래 솔직히. 근데 물론 뭐 또 요 이전에 뭐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에이프릴이 또 흑인으로 바뀌었고 뭐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미국 작품들에서 뭐 블랙 워싱이 좀 이제 빈번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또 이거를 또 근데 이제 원작 코믹스도 사실은 TV판에 그 진저의 에이프릴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. 이게 오히려 근본이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내 안에서 그 닌자 거북이 하면 가장 대표되는 이미지는 어쨌든 그때 TV판 애니메이션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에이프릴 디자인이 좀 단순히 블랙워싱도 아니고 누가 또 PC 묻었네 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다는 난 생각이 약간 좀 들긴 하더라고 이 에이프릴의 디자인이. 근데 또 제가 극장에서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. 근데 이게 스토리상 에이프릴이 이쁠 수가 없어. 이쁘면은 안 돼. 이쁘면은 스토리가 그게 안 되거든. 스토리 자체가 이 에이프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학교 안에서 이제 에이프릴이 그 옛날 애니메이션 판과는 달리 얘도 지금 이제 10대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북이들과 나이가 이제 비슷한 10대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으로 이제 거북이들은 인간 세계를 동경하고 막 약간 좀 느낌이 초장부터 막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어. 우리도 막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. 이제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약간 뭔가 좀 소외된 사람들을 거북이에 좀 빗댄 느낌이 좀 난단 말이지 되게 어떤 이 사회에 약간 소외된 계층들 이제 그걸 약간 닌자 거북이에 빗댄 느낌인데 이제 에이프릴도 인간이라 해도 얘도 이제 학교 안에서 뭔가 좀 이제 약간 아싸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이제 얘가 또 왜 그 다른 친구들에게 약간 놀림을 당하고 이제 약간 좀 따 같은 느낌이냐 이제 얘도 이제 기자를 꿈꾸는 소년데 학교 방송에서 그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다가 오히려 이제 뭐 오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막 이제 그 아예 영상으로 박제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.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거북이들과 이제 에이프릴이 서로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이 거북이들과 이제 에이프릴이 뭔가 종족을 초월한 이제 우정을 쌓게 될 수 있는 거는 같은 소외된 사람들끼리 어떤 동병상련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토리니까 그래 뭐 에이프릴이 외모가 그렇게 옛날 그 TV판처럼 그렇게 좀 이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토리에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그 에이프릴에 대한 아쉬움은 그냥 옛날 사람인 저의 개인적인 그냥 좀 이제 아쉬움으로 남겨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좀 이 디자인이 최선이었나 좀 싶기는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근데 그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있었을까 에이프릴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필요는 있었을까 그래도 이 캐릭터를 에이프릴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좀 그게 있어서 근데 뭐 설정 자체가 틀리고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별개의 작품이니까 뭐 그럼 넘어가야죠. 그렇게 하고 저 약간의 아쉬움은 닌자 거북이들의 그 영원한 빌런 슈레더가 나오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뭐 앞서 그거 스포일러 주의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말하는데 이제 이것도 약간 쿠키 같은 쿠키가 있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마치 다음 편에서 슈레더가 나올 것 같이 떡밥을 약간 딱 그 던져요. 그러니까 이제 슈레더 뒷모습이 딱 나오기 때문에 슈레더는 다음 편에서 나오겠구나. 다음 편을 기다려야 된다. 슈레더를 보기 위해서는. 또 슈레더란 캐릭터가 또 저는 약간 솔직히 옛날 어릴 때는 솔직히 거북이보다 슈레더가 더 멋있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솔직히. 솔직히 외형적으로는 슈레더가 좀 멋있잖아 그래도 되게. 근데 그 옛날 그 TV판에서 그 슈레더 맨 얼굴이 잠깐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죠. 슈레더 맨 얼굴이 되게 내가 기대했던 얼굴이 아니라 가지고 약간 슈레더 그냥 그 투구 쓰고 있을 때가 멋있었는데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번에 슈레더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제 쿠키에서 딱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나올 것이다. 그리고 이제 거북이들의 그 사부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 이제 스플린터의 그 설정도 옛날 그 TV판이랑은 달라가지고 이제 옛날 TV판 애니메이션에서의 그 스플린터는 이제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 방사능 물질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쥐가 됐는데
요번에 이 닌자 터틀 설정은 그냥 원래 쥐가 거북이들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돌연변이화 시키는 그 특수 물질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어린 거북이들을 키웠다, 이제 이런 설정이라서 이제 이것도 옛날에 내가 기억하던 설정과는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냥저냥 적당히 유치하면서 저는 뭐 그냥 볼만은 했어요. 개인적으로 적당히 액션도 괜찮고 일단은 그래도 이게 좀 비주얼적으로 괜찮은 작품이라서 뭐 그냥저냥 볼만하고 뭐 메시지도 나쁘진 않고, 근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또 이것도 좀 극피씨 묻었다 또 이렇게, 특히 이제 그 약간 캐릭터들의 외형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조금 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마지막에 스톱롤을 보니까 캐스팅이 화려하더라고. 아이스 큐브도 있고 뭐 성룡도 있고 존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, 그래서 어쩐지 약간 이제 요번 메인 빌런이 이제 그 슈퍼플라이라고 이제 돌연변이 파리가 이제 최종 보스인데, 이 슈퍼플라이가 약간 말투가 완전 이제 힙합이더라고. 이제 완전 딱 그 뭔가 굉장히 흑인 힙합 딱 그 느낌인데 이 생각했는데, 아마 아이스 큐브가 이제 이 슈퍼플라이 목소리를 더빙을 한 것 같고, 왠지 성룡은 스플린터 사부를 성룡이 했나? 약간 이 생각이. 사실 뭐 성룡이 맡을 만한 캐릭터가 딱 스플린터니까 이제 아마 대강 연결되는 캐릭터들이 그 정도가 되니까. 존시나는 누구를 했는지 모르겠네. 존시나가 또 제가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들의 대사가 막 이제 뭐 어벤져스 얘기도 하고 막 비욘세 뭐 그다음에 뭐 수파두파 이런 얘기도 하고, 이제 막 좀 확실히 그 미국의 어떤 지금 최신 문화들이 다 이렇게 반영된 느낌이 들고, 그리고 일단 또 설정적으로 다 닌자 거북이 4인방 모두가 K-팝을 다 좋아한다는 설정이야. 게다가 이제 막 BTS 노래까지 부르죠. 그 버터를 부르더라고. 그 영화 평 중에서 추억 속의 거북이를 생각하고 갔다가 실망하고 왔습니다. 뭐 이제 이런 댓글도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,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제 오랜만에 닌자 거북이가 나왔다는데 한번 보러 갈까 이랬는데 실망할 수도 있다.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. 뭐 저는 그냥 뭐 쏘쏘인 수준이고 뭐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, 그냥 그 정도인데, 북미에서는 흥행 성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,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또 한 그 5시인가에 이제 저희 동네 또 극장에서 봤는데, 진짜 저 혼자 봤어요. 저 혼자밖에 없어 진짜. 제가 예매를 1시간 전에 했는데 단 한 석도 예매된 게 없었어. 극장 들어가면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. 그리고 나갈 때까지 저 혼자 전해내고 봤습니다. 극장에서. 별로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나?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, 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또 이거 보고 오면서 극장에서 이제 팜플렛을 좀 몇 개 챙겨 오는데, 9월 달에 은근히 좀 봐야겠다 싶은 영화가 되게 많더라고요. 지금 9월 달에 갑자기 이게 아마 추석 때문에 그런가? 그래서 그 몰아서 개봉을 하나 본데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, 계획하고 있는 거지. 뭐 이제 그란 투리스모도 있고, 뭐 이제 천박사 퇴마 연구소, 이제 뭐 거미집, 되게 좀 몰아서 개봉이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영화들이 개봉을 해버리면은 이제 닌자 터틀 급속도로 상영관이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, 어쨌든 닌자 거북이가 아마 또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, 닌자 거북이를. 뭐 북미에서 흥행이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무난하게 후속편 나오면은 이제 슈레더가 나올 또 후속편을 한번 좀 기다려 봐야죠. 미국의 최신 문화가 모두 반영된 이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